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스매시에 대한 리시브만이 수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전에 맞는 수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하면 수비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수비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스매시가 오면 상대가 스매시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받아치건 아니면 컷 앞에다 놓건 적절한 리시브를 해주시면 되고 상대가 스매시를 한 게 아니라 드롭을 했다 그러면 네트 앞쪽으로 스텝 움직여서 공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공이 떠서 상대 선수가 드롭이나 스매시를 한 게 아니고 클리어를 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뒤로 나가서 클리어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수비 그러면 단순하게 스매시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오버헤드 스윙을 할 수 있는 드롭 클리어 스매시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수비다운 수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시범을 통해서 실전에 가까운 수비 요령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 위치를 잡고 공이 상대 코트, 상대 선수에게 공격권을 주었다 그러면 드롭 클리어 스매시 중에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게 스매시입니다. 남복의 경우는 스매시고 여복의 경우는 클리어 혹은 드롭도 스매시 못지않는 비율로 옵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되려면 대체적으로 스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매시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 뜨면 스매시에 대한 리시브를 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잡고 그리고 드롭이나 클리어에 대한 대비도 겸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선생님 우리가 공을 올려놓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선생님의 시범을 보여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이제 잡습니다. 수비할 수 있는 위치를 먼저 잡고 그리고 공이 상대 코트에 떴을 때 스매시 했다. 그럼 이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스윙, 커트, 네트 앞에다 놓는 그런 게 아니고 코트 뒤로, 엔드라인 쪽으로 다시 멀리 보낼 수 있는 강한 타구로서 공을 보내주시는 걸 먼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드롭, 상대 선수가 드롭을 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가장 받기 힘든 부분이 스매시 리시브보다도 오히려 드롭일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드롭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 위치에서 클리어를 했다. 그러면 클리어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후위 쪽으로 나가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가 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뭐 스매시를 하시든 다시 드롭을 하든 공격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타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수비할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스매시, 드롭, 클리어를 어떻게 공에 따라서 배분이 돼서 상대 코트로 보내는지 시범을 보여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매시가 오면 이렇게 언더 형태로 받아주시면 되고 자, 드롭이 왔을 때 앞에 들어가서 또 언더 또 클리어 왔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비 그러면 이렇게 드롭도 받아내고 클리어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수비라는 거죠. 스매시 왔을 때 리시브도 당연히 받아내셔야 되고 들어보면 또 이렇게 받아내고 클리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상대가 스매시를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언더 형태로 공을 높게 후위 쪽으로 높게 멀리 보냈는데 커트하는 것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네트 앞에서 살짝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현재 추세가 커트보다는 받아치는 드라이브나 언더클의 형태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스매시가 오면 다시 멀리 역공으로서 멀리 받아칠 수 있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만 상대가 스매시를 한 게 아니라 드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헤어핀이나 언더클이어 어떤 경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올려주셔도 되고 다만 거기에 맞춰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수비를 할 때 가장 두려워야 할 타법이 스매시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드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 선수가 스매시가 아주 세면 아예 뒤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아주 센 상태에서 뒤로 갔을 때 스매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뒤로 가게 되면. 그렇지만 네트 앞에 상대 선수가 드롭을 했을 때는 스매시는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짧게 떨어지는 드롭은 못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매시를 안 하고 클리어를 했다. 클리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후위 쪽에 위치 자체가 후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수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스매시에 대한 리시브는 당연한 거고 드롭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이 이제 뜨면 자, 스매시 오죠. 이제 받아치고 자, 그리고 들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클리어도 자, 스매시 또 받아치고 예, 스매시 받다가 이 드롭 형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자, 또 스매시 네, 리시브 되죠. 또 갑자기 또 이게 들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또 쳐주셔야 되고 네, 클리어. 스매시를 계속하다가 상대 선수가 약간의 모션을 통해서 드롭을 했을 때는 스매시를 받는 그런 마음,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동작이 스매시 리시브를 하려고 그러면 동작이 벌써 경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스매시는 받을 수 있지만 상대 선수가 갑자기 모션을 통한 드롭을 했을 때는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비 그러면 스매시에 대한 것도 대비가 돼야 되지만 특히 드롭에 대한 것도 같이 대비가 돼서 파트너하고 나하고 수비 위치를 잡았을 때 파트너 쪽에 오는 공이나 내 쪽에 오는 공이나 앞뒤로 움직였을 때 어떤 공이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서 스매시에 대한 리시브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비다운 수비가 나올 거라는 거죠. 특히나 드롭, 상대 선수의 짧은 드롭으로서 그 앞에다 놓는 경우가 생기면 수비에 대한 부분이 스매시 리시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비가 완벽하게 되려면 스매시에 대한 리시브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스텝, 전위적으로 빠르게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스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매시에 대한 리시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스텝, 빠른 동작의 스텝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의 드롭을 받아낼 수 있는 언더클리어 스텝, 그 다음에 빠른 공을 받아낼 수 있는 언더스윙, 반사적으로 강한 스매시가 왔을 때 반사적으로 몸동작, 스윙 동작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빠른 형태의 스윙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수비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조롭게 스매시에 대한 리시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형태의 수비가 나와야지만이 수비다운 수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